우리나라의 김치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치는 숙성 과정에서 유기산과 유산균을 생성하며 새로운 기능성 생리물질들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항암, 항산화, 비만 방제와 같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게 된다. 세계적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암 발생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러한 김치의 효능이 밝혀지면서 김치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 대한민국 전통식품에서 이제는 세계인의 건강식품으로 거듭난 김치의 영양과 효능을 밝히기 위해 세계 김치연구소를 찾았다. 우리나라 전통 염장식품인 김치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항암과 황산화는 물론 비만 방제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김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채소에는 여러 가지 식물성 화학물질이 좋은 게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이 있습니다. 젖산균이라는 미생물을 통해서 더 유용한 화학물질 변하고 미생물에 의해서 새로운 물질이 또 생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이러한 채소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과 살아있는 생균과 그리고 이런 생균들이 만들어내는 유용한 유기산이라든가 좋은 화합물들이 많은 그러한 식품입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항암 효과라든가 또 면역 활성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장내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정장 작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으로 우수한 체중 감소 다이어트 효과라든가 또는 이런 동맥 경화를 억제한다든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이러한 지질을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인간이 늙어가는 것을 노화 현상이라고 그러고 노화 현상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몸이 산화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시는 항암이라든가 면역 활성은 뿐만이 아니고 항산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항산화 효과 제일 기본적인 게 보통 바이타민 C가 많은 과일을 먹으면 몸이 산화가 늦게 일어난다. 그래서 노화가 지연되니까 이제 건강에 좋다, 젊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고요. 김치의 항암 효과는 소금의 종류와 부재료의 양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소금 종류에 따른 항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죽염으로 제조한 김치가 항돌연변이, 항암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구운 소금, 정제염 순이었습니다. 또한 김치의 마늘량을 2배로 늘렸을 때 암 예방 효능이 더 높게 나타났고 고춧가루와 마늘량을 함께 늘렸을 때는 더 높은 항암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치에 있는 젖산균은 자연에서 오기 때문에 항균주가 아니고 아직도 정확한 수를 모을 정도로 자연에서 많은 젖산균들이 하나의 작은 생태계 속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김치 초기에 자라는 미생물이 있고 그게 이제 자라다가 미생물이 항상 못 자라니까 그 환경이 끝나면 죽잖아요. 그럼 그 미생물이 만들어낸 어떤 영양분을 가지고 두 번째 균이 자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균 이렇게 변해가요. 그래서 이런 균상이 변해가는 것을 천이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미생물 발효 과정에서 특히 김치가 전형적인 미생물 천이 현상을 보여주는 이런 식품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다른 미생물을 죽이는 특수한 어떤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 항생제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미국의 한 건강 전문 월간지가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김치를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김치의 우수성은 인정을 받았지만 세계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남은 과제들이 많은데요.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사스라든가 AI가 효과 있다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김치 수출이 많이 됐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직 완전하게 입증되지는 않고 몇몇 과학자들이 연구를 좀 했고 지금도 좀 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직접 관여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이 먹는 동물의
관련된 그런 병원성 바이러스를 억제시켜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건강한 축산물을 우리가 먹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이 건조된 김치 분말이나 사료를 먹였을 경우에 그러한 동물들이 이제 그러한 질병이 덜 걸리는 그러한 효과를 봤죠. 예를 들어서 아까 사스라든가 뭐 AI 실험할 때도 결국 실험하는 게 원료만 해보든가 김치를 발효만 해서 했는데 원료만 하면 효과 없고 발효된 김치에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결국 채소만 가져오는 그런 효과가 없는데 김치를 발효해서 그 발효산물을 건조해서 먹여봤더니 닭이라든가 이런 동물에서 이제 AI라든가 사스가 방지되는 그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치가 발효되었을 때 가장 영양적으로도 좋고 건강 기능성적으로 최고고 미생물학적으로 제일 좋은 상태이고.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먹는 방법과 보관법 등을 표준화해서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온도가 너무 낮아 얼지 않도록 0도에서 5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김장김치는 한쪽에 계란 껍질이나 밤 껍질을 넣어주면 아삭하게 보관할 수 있고 김치가 많이 익어 신맛이 강하게 느껴지면 조개 껍질로 신맛을 중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 분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김치의 우수성을 찾고 우리 국내 김치산을 발전시키는 것. 왜냐하면 점점 더 가정에서 만드는 김치보다는 여러 여건상 사회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이런 여건상 이렇게 사 먹는 김치가 점점 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우리 김치 산업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아울러서 이제 김치 우승을 개발하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 실험 결과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 결과를 이제 인체에 적용하기 위해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좋은 우수한 결과가 나와서 국제 학회라든가 논문에 게재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하고요. 또 지금 저희들은 이제 외국에 김치 유사한 그 식품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세계의 그 유수한 교수님이라든가 연구소 학교랑 같이 공동 연구해서 같이 발표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김치 우리가 지향하는 게 이 김치의 글로벌 소비를 확산시키는 거. 세계화하자는 말인데 결국 이제 그러려면 김치를 먹는 분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접해봤다든가 우리하고 유사한 식문화를 가진 분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치 같은 경우는 쌀이라든가 이런 육류랑 어울리지만 소고 빵하고는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한쪽에서는 그 원형의 김치 그대로 소비도 중요하지만 한쪽에서는 이제 퓨전된 거. 그래서 그 외국의 식생활과 어울리는 김치를 개발해보자. 단순히 김치가 그냥 지금의 김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죠. 그런 측면으로